자,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정의 및 객체의 생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특별한 지식을 새롭게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객체를 생성하는 걸 이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특별한 예제를 한번 해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제가 수준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차근차근 따라해보고 또 도전 과제를 한번 실행을 해봄으로써 우리 실력이, 광수 생각에서는 홍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홍시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떫었다는 걸. 소새끼라고 하는 분이 이제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츰차츰 그 경력을 쌓아나가고 실력을 쌓아나가면 떫었던 갈미 홍시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차츰차츰 익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르익을 때까지 쉬지 말고 우리를 닦아 나가도록 하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 순탄한 일생은 재앙이다라는 얘기를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우리가 그 평상시 생활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들이 이제 닥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이 닥칠 수도 있고,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고난은 모두 우리 인생을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의왕에서 큰 의왕이 있는 오른쪽으로 물고기가 점프를 하네요. 아마도 이 점프를 하는 과정에서 물고기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잘못 뛰면 그 의왕 밖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승부를 건 그런 모험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모험을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윈도우 컨트롤과 연계 예제를 통해서 이런 응용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런 점입니다. 잠깐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좀 복습을 해볼까요?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객체는 몇 개이죠? 클래스 정의해놓고 객체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개를 만들 수도 있죠. 두 개를 만들 수도 있고 등등등.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무엇이었나요? 생성자는 메서드의 특별한 한 종류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다른 클래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퍼블릭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리턴형이 없다 그랬죠. 결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성자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이름과 같다. 그리고 메서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괄호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생성자는 새로운 객체를 만들 때 실행하는 특별한 종류의 메서드입니다. 생성자 오버로딩이 뭐냐라고 묻고 있네요. 생성자 오버로딩은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를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괄호 속에 있는 인수 내용들이 각각 달라지게 되면 그 생성자 호출하는 위치에서 호출할 때 건네주는 인수와 맞추어서 자동으로 내가 원하는 생성자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동일한 이름의 생성자가 인수가 다르다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개념이 생성자 오버로딩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예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그림은 기존에 봤던 거죠.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생성해주는 툴이다, 템플릿이다 그랬고요. 우리가 그 UML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객체 모델링을 통해서 UML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지면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우리 코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솔루션을 준비해 보기로 하죠. 오늘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솔루션은 가장 아래에 있는 05번 Visualized Exam이라고 하는 이 05번 프로젝트입니다. 앞서 했던 수업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으면 이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03-1번 강의록의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해서
두 개의 압축 파일을 해제하고 그 압축 파일을 여기에서 해제하고 그 03 클래스 앤 오브젝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실습 5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그 윈도우 폰과의 연계 예제입니다. UI는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루션 탐색기에서 추가 새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 이름은 05 비주얼라이즈 exam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폼 디자인은 04번 컨스트럭트 프로젝트 UI를 복사하면 좀 더 쉽게 폼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사용한 자동차 오토모빌 클래스입니다. 이 오토모빌 클래스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오토모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번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i 카운트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얘네들은 int 정수형으로 준비되어 있고 스태틱으로 우리가 선언하겠습니다. 스태틱은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정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정적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정적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메모리상에 뭔가를 공간을 하나 만들면 그 공간이 프로그램 실행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개념이고 한번 만들어진 공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값들은 모든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값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객체를 만들어서 놓을 거기 때문에 그 객체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X좌표와 Y좌표 이렇게 두 개의 좌표를 정수형 값으로 선언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차종이 있는데 차종은 우리가 번호로 결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번호로 결정을 해 놓기로 하죠. 그래서 4개의 멤버 변수는 int 인테저 정수형으로 선언을 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 종류, 색상 4가지를 다루도록 하겠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먼저 트랙바라고 하는 컨트롤이네요. 트랙바는 이와 같이 생긴 컨트롤을 트랙바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가게 되면 값이 바뀔 수 있는 게 트랙바입니다. 이것 또한 보통 입력 컨트롤로 사용이 됩니다. 위치를 출력하거나 위치값을 입력할 때 쓰는데 주로 입력 용도로 씁니다. 주요한 속성으로 네임 속성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이름입니다. 맥시멈은 트랙바가 갖는 최대의 값, 최대값, 미니멈은 트랙바가 갖는 최소값입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트랙바의 방향입니다. 트랙바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value는 현재 스크롤 상자에서 현재 위치가 값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주요한 이벤트로서는 value changed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value 값이 changed 바뀌었다 그런 뜻이죠. 속성 값이 바뀔 때 발생하게 되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은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입니다. 이미지 리스트 클래스는 이미지를 컬렉션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컬렉션 우리 뭐라고 그랬죠? 수집, 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이미지 리스트는 그냥 단순히 컬렉션만 관리하기 때문에 UI가 없습니다. UI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얘네들의 속성값을 지정하고 하느냐? 얘네들은 트레이 영역이라고 부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위쪽에 폼이 존재해요. 폼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된 영역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을 트레이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트레이 영역 내부에 이렇게 이미지 리스트 1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지 리스트의 중요한 속성으로는 네임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미지스의 뒤에 X가 붙었죠. S라고 하는 것은 복수개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값을 직접 딱 줄 수는 없어요. 대신 어떻게 준다고요? 우리 이전에 한번 콤보박스 할 때 한번 써봤죠. 컬렉션 편집기를 씁니다.
콤보박스를 쓸 때는 문자열 컬렉션 편집기를 사용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이미지 목록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컬렉션 편집기는 이미지 컬렉션 편집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이미지 컬렉션 편집기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 리스트 내에 어떻게 이미지 개수를 이제 저장할 때 쓰는데 이때 쓸 때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추가를 눌러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름이 이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확인 누르면 하나가 이렇게 요 영역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8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네요. 승용차 이미지 4개, 버스 이미지 4개 해서 총 8개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의 그 인덱스로 보면 0번부터 7번까지의 값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8번을 추가를 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그 0번부터 7번까지 있는 이미지 번호가 꽤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내가 어떤 무슨 색깔의 무슨 차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 이미지의 번호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 번호는 기본적으로 이미지 항목을 호출할 때 필요한 그런 번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4개 색상의 승용차, 4개 색상의 버스 이미지에서 총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버스의 번호는 몇 번으로 구해낼 수가 있을까요? 버스는 승용차 뒤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승용차의 4개의 값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버스 색상 순위 0번, 1번, 2번 중에서 지금 버스의 그 빨간색 버스라면 0번 위치에 있죠. 그래서 4번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볼까요? 0번 위치는 승용차 빨간색, 1번은 승용차 노란색, 2번은 승용차 녹색, 3번은 승용차 파란색입니다. 버스는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나오죠. 4번부터 나오게 됩니다. 승용차의 빨간색은 4번, 버스의 빨간색은 4번, 버스의 노란색은 5번, 버스의 녹색은 6번, 버스의 파란색은 7번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무슨 임의의 승용차인지 버스인지 주고 색깔을 주면 내가 몇 번 이미지를 가져와라 하는 것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응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코드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자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UI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폼의 텍스트 속성은 생성된 객체와 이미지의 연동이라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에 그룹박스가 그룹박스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박스 안에는 차종, 색깔에 해당되는 것, 여기 콤보박스죠. 그리고 색깔도 콤보박스로 선택을 할 수 있겠네요. 값을 입력하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아예 값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X좌표를 위한 트랙바, Y좌표를 위한 트랙바 2개가 있네요. 그리고 객체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냥 그룹박스만 존재하네요. 아래쪽에 트레이 영역에 이미지 리스트라고 하는 이미지 리스트 1이라고 하는 이미지 리스트 컨트롤이 들어있습니다. 자, 각각에 해당되는 속성값들입니다. 속성값은 속성창을 통해서 입력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배치를 시킨 다음에 이런 형태의 속성값들을 지정을 해주면 이제 디자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리스트까지 이제 내용들이 되어 있네요. 이미지 리스트는 다음 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 리스트는 앞에 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UI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지 리스트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도구 상자를 열어서 보면 이미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리스트를 따당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 트레이 영역에 이미지 리스트 1번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이미지 리스트 1번이 UI 아래쪽에 위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리스트 트레이 영역에서 이미지 리스트 1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속성창에 보면 속성창에는 이미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는 X 방향의 크기를 60으로 Y 방향의 크기를 30으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스라고 하는 이런
그 속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지서 복수기 때문에 여러 개라 그랬죠. 컬렉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점 3개짜리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컬렉션 편집기를 엽니다. 지금은 이미지 컬렉션 편집기가 나타난 화면이죠. 이미지 컬렉션 편집기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 누르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지정하고 확인 누르고 이런 형태로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8번 반복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이미지 컬렉션 편집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클래스를 좀 추가해 보기로 하죠. 클래스 추가하는 거 이미 이제 여러 번 해봤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 지금은 우리 05번 프로젝트를 쓸 거네요. 거기다가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새 항목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으로 automobil.cs라고 넣기로 하죠. 그러면 05번 프로젝트 솔루션 탐색기에서 확인해 보면 automobil.cs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부에 우리가 이제 값들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은 그 속성값만 지정하고 정확하게는 멤버 변수입니다. 속성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생성자만 지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값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태틱 정적인 변수로 i 카운트를 주는데 i 카운트는 일단 -1이라고 주기로 하죠. 그 다음에 정수형으로 x좌표, 정수형으로 y좌표를 넣고 정수형으로 차종을 넣고 정수형으로 색깔을 넣겠습니다. 자, 정수형의 차종에서 0번은 승용차에 해당이 되고 1번은 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은 0번은 빨간색, 1번은 노란색, 2번은 녹색, 3번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각각 입력을 해두도록 하죠. 이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차종과 색깔을 선택하면 그 이미지가 몇 번의 이미지 리스트에서 몇 번 그 이미지를 가져올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오토모빌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무조건 퍼블릭으로 시작해라. 반환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같다. 그리고 인수가 있건 없건 그런데 지금은 있는 거네요. 인수 있는 생성자를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수형 값으로 타입을 가져오고 정수형 값으로 컬러 값을 가져오고 정수형 값으로 X좌표, 정수형 값으로 Y좌표를 가져왔네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을 하나 증가해서 위쪽에 정의해 놓은 여기 그 타입, 컬러, X좌표, Y좌표에 각각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우리 가지고 들어온 값들을 할당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Y좌표에 가지고 있던 값에다가 10만큼 더해준 것은 그룹박스에 보면 위쪽에 우리가 그 객체가 출력될 그룹박스가 형식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양쪽으로 걸쳐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10이라고 하는 마진을 주지 않으면 글자랑 겹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 10만큼의 마진을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 폼의 소스를 추가해 보기로 하죠. 현재 버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한 다음에 코드를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 코드들을 조금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여기에 선언한 것들은 모듈 변수라 그랬죠. 모듈 변수는 무슨 의미라고요? 그렇죠. 클래스 내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모듈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하기로 하죠. 배열을 선언하는데 객체 생성은 10개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선언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픽처박스라고 하는 컨트롤, 우리 컨트롤을 이용한다 그랬죠. 픽처박스 컨트롤을 이용하는데 배열 선언해 줄 때는 꺽쇠 가로를 쓴다 그랬죠. my픽은 배열의 이름입니다. new 픽처박스하고 여기에 값을 주는 거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배열의 크기를 준다 그랬죠. 배열의 크기를 주는데 보통 그 개수 10개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수 선언을 통해서 배열을 저와 같이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IMAX 그 오브젝트라고 하는 값으로 선언을 해주고 얘네들은 그러면 위에서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상수 선언할 때는 CONST constant에서 딴 겁니다. CONST라고 하는 것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IMAX는 현재 IMAX 오브젝트는 10개라고 선언을 해줬네요.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 객체를 오토모빌 클래스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마이카라고 하는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했네요. 오토모빌은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참조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참조형은 이런 것들을 연상하자 그랬죠. 현재 여기까지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인스턴스를 추가적으로 생성해서 뭔가를 이제 값들을 할당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버튼 크리에이트를 눌렀을 때입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너무 주눅들지 말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따라하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하면서 차츰차츰 알게 될 겁니다. 자, 한꺼번에 뽑아내면 너무 힘드니 여기에 입력값으로부터 값들을 좀 뽑아내 봤네요. 먼저 차종입니다. 차종은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되겠죠. 0은 승용차, 1은 버스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콤보박스 타입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에 셀렉티드 아이템 그러면 승용차, 버스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셀렉티드 인덱스 그러면 0번, 1번이라고 하는 값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컬러 값을 뽑아내는데 아이컬러라고 하죠. 정수형 아이컬러. 얘네들은 콤보박스 CB 컬러라는 속에 들어있고 거기에서 셀렉티드 인덱스를 찾아내면 되는데 0번은 빨간색, 1번은 노란색, 2번은 녹색, 3번은 청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객체가 존재할 위치 X좌표 IX, Y좌표 IY라고 하는 값을 뽑아내도록 하겠는데 얘네들은 각각 트랙바 속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트랙바 X에 들어있는 밸류 값을 가져오고 얘네들을 최종적으로 우리는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트랙바에 있는 밸류 값을 toString 글자로 바꾸고 int.pass를 통해서 숫자로 바꿔서 ix에다 저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트랙바 y에 들어있는 것을 iy에 전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 컨트롤로부터 가지고 있던 값들은 우리가 다 구해냈네요. 그러면 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좀 편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입력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인수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도록 하기로 하죠. 그래서 마이카를 만듭니다. 그리고 뉴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하죠. 이번에는 4가지 정수형 값을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토모빌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단 1개만 존재를 하게 되죠. 만약에 오토모빌이 갖고 있는 번호 값이 맥스 값보다 imax 오브젝트 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더 이상 저장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우리 베이어는 10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를 초과하면 더 이상 작업하면 안 됩니다.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리턴을 통해서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네요. 그래서 리턴을 만납니다. 이번에는 내가 차종이 0번, 1번 중에서 어디, 그 다음에 색깔이 0번부터 3번 중에서 어디 하는 걸 뽑아내게 되면 우리가 그림 번호를 뽑아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림 번호라고 하는 것은 색깔의 총수 곱하기 차종 더하기 색깔 번호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승용차라고 한다면 색깔 수는 현재 4개죠. 4개. 색깔 수는 4개. 4개 곱하기 차종은 승용차는 0번이죠. 곱하기 4 곱하기 0을 하면 뭐가 되죠? 요거는 0이 됩니다. 더하기 색깔 번호, 내가 선택된 색깔 번호를 택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0부터 3까지의 번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한 차종이 1번 버스라면 색깔 수는 4개, 그 다음에 곱하기 색깔, 차종은 현재 1번이라면 승용차는 다 건너뛰어야 되겠죠. 1이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색깔,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라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5번 그렇게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 위에서 추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놓은 그런 그림 번호를 가져오는 것들은 그냥 코드로 할 때는 그냥 이와 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CB 컬러에 해당되는 콤보박스죠. 그게 아이템즈 그러면 항목들이죠. 항목들. 점 카운트 그러면 개수입니다. 항목 컬러 콤보박스에 들어있는 항목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색깔 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차종이죠. 차종 콤보박스입니다. 셀렉티드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0번이면 승용차, 1번이면 버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색깔의 최종적으로 보면 색깔 숫자 곱하기 승용차는 0번, 버스는 1번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콤보박스 컬러에 들어있는 셀렉티드 인덱스를 뽑아내면 해당되는 색깔 번호가 나올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의 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에 나타나게 해봅시다. 보통 우리가 객체를 만드는 것은 이런 형식이죠.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 이름을 써주고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는 객체를 하나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배열에 저장을 해두고 싶은 거죠. 그래서 mypic이라고 하는 배열 요소에다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두면 됩니다. 그리고 꺽쇠가루 속에는 배열의 번호를 적게 돼 있죠. 그리고 생성자를 호출함으로써 해당되는 배열 요소에 하나의 객체가 생성돼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꺽쇠가루 속의 배열 요소 번호를 한번 주목해 보기로 하죠. 배열의 요소를 보면 automobile.i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iCount라고 하는 것은 오토모빌 클래스의 속성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으로 속성에 접근하는 방법은 객체 이름점 속성 이름 이런 형태로 접근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automobile.iCount라고 했네요. 이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이름입니다. 즉 클래스 이름점 iCount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언할 때 iCount는 스태틱 정적인 멤버 변수로 선언을 했습니다. 정적인 멤버 변수에 접근할 때는 automobile.iCount 형태로 접근하게 되고, 현재 automobile.iCount에는 0의 값이 들어 있습니다. 즉 mypic이라고 하는 배열의 0번 요소에 객체를 픽처박스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해당되는 객체의 속성들의 값들을 저장하게 되는데, 점 사이즈 속성, 이것은 픽처박스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우리가 그 드로잉 사이즈 형태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60,30으로서 그 가로 방향으로 60픽셀 크기, 세로 방향으로 30픽셀의 크기로 저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이미지 속성, 여기에는 그림을 넣어두게 되는데, 이미 우리는 이미지 리스트에 해당되는 0번부터 7번까지 있는 그림 번호 중에서 몇 번에 해당되는지를 앞 페이지에서 구현해 둔 바가 있습니다. 그 정보는 current pic number라고 하는 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0번부터 1번 사이의 7번 사이의 값들이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리스트의 특정한 이미지가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는 보통 우리 화면에서 나타날 때는 2차원적인 거고, 2차원에는 X좌표와 Y좌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넣게 되는데, 우리가 사전에 클래스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그 클래스를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그 new 포인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mycar.x 좌표, mycar.y 좌표를 넣어두게 되면 해당되는 위치에 그 그림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 사이즈 모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면에 나타날 그림들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지금 이와 같이 쓰는 것들을 우리 열거형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거형 자료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자세히 다룰 텐데, 여기에서는 그냥 열거형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기로 하죠. 여기에서 열거형 자료에서 픽처박스 사이즈 모드 점 스트레치 이미지라고 하는 형태의 열거형 값을 선택을 했는데, 스트레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쭉 뻗는 것을 이미지를 쭉 뻗어가게 한다. 즉 픽처박스의 크기에 맞추어서 이미지를 늘어뜨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이제 화면에 나타날 수 있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그 픽처박스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속성들도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화면에 나타나게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 그림이 어디에 나타날 거냐면 우리 그룹박스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GB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화면이 나타날 그룹박스를 의미하게 되죠. 거기다가 점 컨트롤즈 그러면 컨트롤의 S 복수니까 여러 개의 컨트롤들이 있는 거죠. 그 컨트롤즈라고 하는 그 컬렉션에다가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add는 추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만들어뒀던 픽처박스를 화면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우리 그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다음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우리 성룡차를 택했네요. 그리고 빨간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트랙바 X 약간 이동했죠? Y 약간 이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객체 생성 눌렀더니 잠시 기다리니 요 위치에 빨간색 성룡차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버스를 선택하고 파란색으로 색깔을 선택하기로 하죠. 그 다음에 X좌표가 좀 더 많이 증가했고 Y좌표도 좀 더 많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봤더니 요 위치에 파란색의 버스가 짠 하고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윈도우의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 존재하는 컨트롤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오토모빌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서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화면에 여러 개의 컨트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클래스와 우리 컨트롤의 연계 예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실행하면 오늘 우리가 수업해야 할 것은 일단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도전 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과제는 자동차의 이동입니다. 폼 디자인할 때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차량 이동, 그래서 상하 좌우가 이렇게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가운데에 자동차가 나타나게 하죠. 그 다음에 우라고 누르면 차츰 조금씩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너무 밖으로 나가면 요 이상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어진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X좌표의 범위를 0에서 150까지, Y좌표의 범위를 0에서 440까지 이제 지정을 해주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중간에 빨간 승용차가 나오고 상하좌우 버튼을 누를 때마다 각각 2픽셀씩 상하좌우로 이동하도록 하죠. 근데 이 예제는 사실은 꼭 그 클래스를 쓰지 않고 컨트롤의 위치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면 좀 더 쉬운데 지금 우리는 OP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이용해 주기를 추천을 합니다. 오토모빌 클래스는 우리 공호 프로젝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공호 프로젝트에는 메서드가 없었죠. 그 메서드를 우리 move up, move down, move left, move right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2픽셀씩 이동하는 거죠. 자, 얘네들은 무엇을 참고할까요? 우리 이전에서 그 이전의 오토모빌에서 보면 속도를 올리는 거 이런 거 있었죠. 스피드 다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 업을 하면 Y좌표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지금 우리 그룹박스에서는 원점이 요 위치에 있습니다. 요 위치 좌상단.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 X가 늘어납니다. 여기로 가면 Y가 늘어납니다. 즉 무브 업을 하면 Y좌표가 줄어들면 됩니다. 그러면 스피드 다운 좀 참고하면 되겠네요. 무브 다운 Y좌표가 늘어나면 됩니다. 스피드 업 참고하면 되겠네요. 무브 레프트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우리 그 X좌표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피드 다운 참고하고 무브 라이트 이거는 X좌표가 늘어나면 되겠네요. 요같이 해주면 2픽셀씩 바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피드업, 스피드 다운에서 속도를 0과 100 사이에서 제한을 하듯이 if문을 이용해서 좌표를 제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우리 그 객체 생성해 줄 때 코드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그 한 개의 자동차만 있으면 되니 빨간 승용차만 구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배열로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픽셀박스 하나 만들어서 그냥 화면에 딱 위치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좌우 할 때마다 우리 그 카 무브 액션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저기 쟤네들을 위에 만들어 놓았던 무브 액션들을 이용을 해서 좌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 화면에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앞서 했던 예제랑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알아야 될 영어 단어네요. 이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자, 아직도 잘 모르겠더라. 한 번 더 연습해보자 그런 뜻이죠. 또한 영어 단어 요거 또한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클래스 객체와 컨트롤의 연동을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코드는 어려웠지만 좀 화면에 뭔가 땅땅 나타나니까 좀 재미는 있었을 겁니다. 감명 깊은 이야기는 14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을 하나 연결을 해뒀습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요 위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그 해당 유튜브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과제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우리 앞서 05번에 해당되는 걸 실습해 보는 것. 하나는 이제 도전 과제가 있겠습니다. 모두 도전 과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앞서 했던 것처럼 같은 솔루션 속에 별도로 만들어서 키스에다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 모르는 것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